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제주도를 여행한 서울 강남구의 유학생 모녀 확진자에 대해 오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는 도민과 업체들까지 참여해 청구액이 1억 3천만 원을 넘었는데요. 참여업체나 개인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유학생 모녀가 지난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에 머물며 방문한 곳은 식당과 카페, 마트 등 20곳. 접촉한 사람만 100명에 육박합니다. 해당 업소들은 방역을 위해 24시간 이상 영업을 중단했고 접촉자들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당일날 하루 문 닫아가지고 그 매출이 손실된 거는 감안할 수 있지만은 그 후에 딱 하니까 딱 절반으로 떨어지더라고 매출이. 제주도는 이들 모녀가 의심 증세를 느끼면서도 여행을 강행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강력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소 2곳 그리고 도민 2명 등 총 5입니다. 청구 액수는 제주도가 방역 비용 등 1억 1천만 원, 접촉한 2명이 각 1천만 원씩 등 총 1억 3,200만 원입니다. 일부러 소를 제기하라고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거는 소를 제기하는 그분들이 이제 의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한테 문의가 온다면 저희가 안내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강남구청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이미 이 부분을 부당하게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협조 사항이라기보다는 아마 소송에서 만나야 될 상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시가 신천지 측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후 2번째. 제주도는 이들 모녀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거나 모녀가 허위 진술을 한 게 확인되면 형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완치 후 퇴원했던 20대 군인이 일주일 만에 재확진 판정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첫 확진자였던 23살 A씨에 대해 임무 복귀를 앞두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양성 반응이 나와 격리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제주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난 23일 퇴원해 부대 내 1인실에서 격리 생활을 해왔고 특별한 증상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남미 여행 뒤 제주에 온 9번 확진자와 접촉한 14명 가운데 12명을 자가격리하고 2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감염자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제주공항 도착 즉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워킹스루 진료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공항 가운데는 인천공항을 제외하고는 제주가 유일한데 검사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입도객들의 협조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국내선 입국장에 해외 방문 이력을 신고받는 안내 데스크가 설치됐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 이력 있습니까? 네. 그럼 여기 앉으셔서 이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2주 사이 해외를 다녀온 입도객은 문진표를 작성한 뒤 공항 건물 밖 워킹스루 선별진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워킹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되는 시간은 6분. 의료진 5명이 진료소 2동에서 동시에 검사를 진행해 1시간에 최대 20명까지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했을 때는 한 번을 하고 나면 소독을 하고 환기를 하고 하면서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환기가 바로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이제 접촉하는 점에서도 조금은 더 안심이 되고. 하지만 운영 첫날 일부 입도객들이 사전에 진단검사 사실을 모른 채 제주를 찾았다 당황하기도 했고 국제선 일부가 운항이 재개되면서 해외 입국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문진표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약간 이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비춰졌다 하는 얘기를 현장 우리 직원으로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특별기로 들어와 버리는 상황을 미처 이렇게 버리지 못한 점. 과제도 여전합니다. 검역소로부터 받는 해외 방문 이력자 명단에는 입도 날짜와 비행편은 포함되지 않아 사전에 일일이 확인이 필요한 데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모든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할 예정이지만
입도 시점에서의 진단검사는 강제성이 없어 입도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제주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12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중국 춘추항공은 오늘 중국인 유학생 11명 등 승객 50여 명을 태우고 상하이를 출발한 특별기를 제주 노선에 운항했고 다음 달 11일까지 월요일마다 주 1회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춘추항공은 자진 출국하려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특별기를 운항해오다 지난 18일부터 운항을 중단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구해준 영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제주 4.3 사건 당시 민간인 학살을 불러온 초토화 작전을 지휘한 미 군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메가더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 MBC가 4.3 72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뉴스, 오늘은 첫 순서로 조인호 기자가 미국의 책임 문제를 짚어봅니다. 6.25 전쟁의 전세를 한 번에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었던 더글라스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 Initiate Operation Chromite. I will land on Incheon no matter what. 태평양 전쟁에서도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주역이었던 메가더는 제주 4.3 사건 당시 일본 도쿄에서 미국 극동군 사령부의 총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을 지휘했습니다. 4.3 평화재단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메가더의 극동군 사령부가 보고받거나 작성한 4.3 관련 문서 3만 8천 페이지를 확보했습니다. 중산간 초토화 작전 당시인 1949년 1월 공산주의자들을 싹쓸이하겠다는 한국군 참모총장의 제안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한 주한미 군사고문단장의 보고서, 불법 군사재판 당시인 1949년 7월 공산주의자 2천여 명에 대한 재판이 제주도에서 열렸다고 기록한 극동군 사령부의 정보 요약 문서, 4.3 발생 한 달 뒤인 1948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는 통상의 법률적 방법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극동군 정보관의 면담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4.3의 발발의 원인이나 이후에 강경한 진압 작전으로 갔을 때에 미군의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상위기관인 메가더 사령부가 그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그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2003년 발간한 4.3 진상조사 보고서는 미 군정도 진압 과정과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누가 최고 책임자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왜 억울한 죽음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가해 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 당시 메가더와 미 극동군 사령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는 것은 미국의 정부 차원의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항공은 제주 4.3 유족에 적용하던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율을 확대합니다. 제주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제주 4.3 유족의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은 제주항공에서 운항하는 모든 국내선 노선에 적용되며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제주도가 발행한 4.3 유족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가족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동생가족 보호자인 친형이 수급비를 가로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행정기관은 10년 넘게 현장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아내와 딸 등 세 가족 모두 지적장애 2등급인 61살 김모 씨 가족은 최근 집을 떠나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김 씨보다 10살 많은 친형은 지난 2004년 관리자로 지정된 이후 이들 가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막 놀았다 못하고 막 때리고 그때 막 때리고 총장님 왔다 때리고.
또 동생 부부는 친형이 운영하는 식당과 말농장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해왔지만 월급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안 가면 전화오네. 네가 맘대로 살라 먹으면 어떤 말일 거야. 반찬도 안 사준다. 옷도 안 사준다. 친형 71살 김모 씨는 지난 16년 동안 동생 가족에게 나오는 수급비 2억 5천만 원을 가로채고 폭행과 임금 착취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친형은 경찰 조사에서 임금 착취 부분은 인정하지만 수급비 횡령과 폭행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이들 가족이 제대로 된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폭행과 임금 착취를 당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부 지침상 행정기관에서는 분기별로 한 차례 장애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수급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 가족의 점검표는 2015년도만 존재합니다.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담당 공무원 1명이 600가구 이상을 관리해야 한다며 인력 탓을 합니다. 예, 앞으로 급여 관리 내역 강화와 우리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를 강화해가지고 사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지적 발달 장애인은 3,900여 명에 이릅니다. 장애인 가족의 생활 자립을 위해 복지 재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탁상 행정에 그치면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는 지적장애인 가족의 급여 관리자가 기초생활수급비를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과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기초생활급여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급여 관리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 방법, 인력 등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MBC 등 언론 4사는 이번 총선을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도민 참여단 99인을 선정했습니다. 참여단들이 지역의 최우선 현안과 입법이 시급한 법안을 제시하면 각 후보와 정당이 이를 공약에 반영하는 상향식 선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도민 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했고 이들이 생각하는 1순위 현안은 무엇인지 박주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현안은 뭘까? 제주 MBC와 언론사사가 제주 전 지역에서 도민참여단 99인을 선정했습니다. 각 지역의 현황과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했고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너무 차가 몰리고 이게 예를 들어 하기에서 신제주 오는데 30분, 40분 걸려요, 지금. 지금은 보시다시피 전부 낡은 건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폐가도 많아요. 밑간가 원래 안 가네. 돈도 하나도 못 벌어서다게. 아, 정말요? 예게.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인사와 20대 청년으로 구성된 도민 참여단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은 350여 건. 선거구별로 수합된 의견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제주시갑 선거구에서는 최우선 현안으로 교통과 주차 문제를, 제주시 을지역은 원도심 활성화를, 서귀포는 감귤 등 1차 산업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 전체 공통 현안으로는 3개 선거구 모두 제2공항 문제가 선정됐습니다. 후보자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가 하는 걸 통해서 역량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MBC는 앞으로 4차례에 걸쳐 유권자인 도민 참여단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시한 현안에 대한 각 후보의 공약과 유권자들이 원하는 입법안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을 비교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한 신학기 준비를 위한 교육가족 온라인 공감회의에 오전 한때 1,600여 명이 접속해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학교 급식 운영과 학사 운영 일정 등에 대한 교육청 지침을 전달하고 학부모들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개학 연기 여부와
방역물품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 길고 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참여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형 지역 화폐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원희룡 지사가 지역 상품권을 직접 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전문가와 상인, 소비자가 참여하는 전담 조직에서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화폐 도입 방법을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현재 발행되는 제주사랑 상품권은 상인연합회가 발행해 전통시장 등으로 사용처가 제한돼 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주도에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자들이 코로나19를 빌미로 권고 사직과 불법 강제 무급휴직 등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노동 현장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의 흉기와 협박 쪽지를 남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